합장하시고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뚜러 바레냠 바르고 데바세아 디오마이 디오이온나 프라초다야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나마스테. 자, 다들 잘 쉬었어요? 잘 씻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은 잘 씻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아유르베다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나고 인지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해 오던 건강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바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몸이 정화라든지 생명이 건강하게 산다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바뀌게 될 겁니다. 바뀌어져야 되고요. 의식이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뀌는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또한 Who are you? 내가 이렇게 물은다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죠.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이름 붙여주고 사니까, 그렇죠? 이름이 없다면은 나는 누구인가 표현하려면 표현할 길이, 나는 알겠는데 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육체는 여러분들이에요. 몸은 여러분 맞죠?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몸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요. 템플 스테이지 하잖아요. 템프. 뭐라고요? 템프 무슨 뜻이에요? 템플 스테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템플. 절? 사원. 절만 템플이에요? 아니에요. 성당도 템플이고 교회도 템플이고 다 템플이에요. 채플이시죠? 채플. 그러니까 우리가 템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원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 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 안에도 신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대답 안 나온다. 참 곤란하다. 그래. 그 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아뜨만. 요가적으로.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이걸요? 참자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자, 영혼. 서양인들은 이것을 soul,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이 있다고,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이, 육체는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거룩입니다. 사원이라고. 여러분, 절 청소 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혼이 거하고 있는 템플을 갖다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원을 유지하듯이 청결하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잘 씻어야 되겠죠. 청소를 잘 해야 되겠죠. 그 청소를 하는 방법이 따라서 샤트까르마. 내 몸 안에 있지만 안이 아닌 곳.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안이에요, 바깥이에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몸이 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음식을 먹으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소화가 돼서 완벽하게 돼서 영양분들만 소장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물을 통해서. 그래서 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씩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 전체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물을 통해서 내 몸 안에 들어오니까 입에서 항문까지는 몸 밖이에요. 이게 내 몸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는 입에 들어와가지고 똥꼬로 나가는 거예요. 대변으로.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걸러주는 것은 콩팥이죠. 그리고 그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는 방광이니까 방광에서 요도까지는 엄밀히 따지면 몸 바깥이고요. 질에서 자궁까지는요,
몸 바깥이에요. 그런데 양수막이 있어서 양수막이 있죠, 그죠? 양수막이 있어서 몸 밖이랑 안을 경계점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애기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양수막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균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생명이 시작됐던, 태초에 시작됐던 생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다로부터 물로부터 시작됐다고. 응? 뭘로? 집신벌레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단세포로 시작해서 다세포로. 여러분도 똑같아요. 정자와 난자가 단세포잖아요. 그게 만나서 자궁 안에서 뭐라고요? 다세포로 변형해 간다 그랬죠. 기본 세포 개수가 몇 개라고요? 배꼽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예? 안 세봤어요, 배꼽 개수를.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똑바로 안 듣는구나. 내 이야기를 단디 안 듣네, 보니까. 그래, 64개. 64개에서 무한으로 펼쳐갈 수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렇게 해서 인간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게 양수잖아요. 추사는 그 막이 탁 터지면은 양수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은 추사는 시작돼야 돼요. 추산이 안 되면은 양수가 터지고 추산이 안 되면은 아기가 사망합니다. 맞잖아요. 추산할 때 아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뭣도 같이 나와요. 양수가 터져 나오고 나면 맨 마지막에 아기가 녹고 나니 맨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건 뭐가 빠져나와요? 그렇죠. 태반이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태반은 몸 안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연결되어 있으면 곤란하겠죠. 자궁이 통째로 다 나와야 되잖아.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애기랑 여러분이랑 자녀분들이랑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혈액형도 다른 거예요. 다르게 놀 수 있는, 같은 경우도 놀 수 있지만 다르게 노는 이유가 그거라고. 이제 이해가 돼요? 어디가 피를 나눈 사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요, 자식이랑. 알겠습니까? 영양분을 나눈 사이에 지피는 지가 만든다? 유전자만 나눠 가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전자를 가질 때 잡종 당시 현상이라는 거 학교 다닐 때 배웠죠. XY, YY, XX 염색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배웠죠? 너무 또 깊이 들어왔어요. 다시 헤엄치고 나갈까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육체를 이해하고 육체를 만드는 것은 기본으로 뭐라고요? DNA 게놈이라고 이야기하죠. DNA지만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로 인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지만 옛날에는 잡종 강세에 의해서 다른 유전자가 만나야 강세, 거기서 가장 우월한 유전자로 발전해 놓는다고. 어?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이 중에서 유전자가 좀 더 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쪽이 있으면 임신을 하면 남자애가 태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여자애가 태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빠가 유전자가 강력하면은 남자애가, 엄마가 유전자가 강하면은 그 예를 우리 집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형제들이 5형제인데 다 유전자가 뛰어날까요? 안 뛰어날까요? 다 뛰어나는데 남자들도 뛰어나고 여자들도 뛰어나요. 그럼 남자들 결혼하면 뭐만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은 아들 제조기예요. 큰형님 아들들이, 작은님 아들들이 내 아들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두 분 계신데 누님들 놓으면 다 뭘까요? 그래요. 우리 큰 누님 딸 둘이, 작은 누님 딸 둘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유전인자가 살짝 바뀌었어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제가 정관수술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유전자들로 인해서 임신이 됐어요. 수술하고 3개월 만에 임신됐나요? 복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유전인자가 좀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왔다고요? 우리 딸이 나왔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금쪽이에요.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삼형제 중에서. 그래서 유전인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우리 딸이 임신했을 때, 야, 짠 하면서 아들이다. 절대 딸이 나올 수 없다. 우리 집안에서. 이랬는데, 딸이 나왔다.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누굴 닮을까요? 잡종 강세 현상이라고 했죠. 주로 엄마 유전자를 다 많이 갖고 태어나요. 아들들이. 반대로 딸이 태어나면요, 아빠 유전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딸들은 아빠를 닮고요. 엄마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근데 딸들은 아빠 유전자를 많이 갖고 태어나고, 아들들은 엄마 유전자를 많이 갖고 태어나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철학 속에. 그걸 통계학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거의 다 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현대 과학이 증명할 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것은 육체와 의식과 영혼 이 세 개가 나예요. 근데 여러분은 영혼은 느껴지지 않고 의식은 잘 느껴지는데 그 의식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선과 악이에요. 선은 뭐라 그랬어요? 악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매우 고통스러운 거는 뭐라고요? 악이에요. 여러분이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중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거는 뭐라고요? 악이에요. 악을 행하다 보면 무디질까요? 안 무디질까요? 무디져요. 그래서 살인자들이 무디지니까 그걸 계속 연쇄로 하는 거예요. 연쇄살인마들이. 처음 했던 그 살인했던 그것들 까르마대로 그대로 있다면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을 거예요.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해요. 자, 그럼 선은요, 덜 고통스러운 거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까르마가 가장 많이 쌓이는 일이 뭘까요? 힘사, 폭력이에요. 폭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폭력은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요? 이게 두 번째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첫 번째는 자살이라고 그랬죠. 가장 강력한 폭력이에요. 까르마가 가장 많이 쌓이는 순서대로 야마라에서 요가에서는 금해야 될 계율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샤뜨야. 불망은 이렇게 하는데 입으로 짓는 까르마가 두 번째로 큰 까르마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훔치는 거.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거. 훔치는 게 세 번째 까르마예요. 네 번째 까르마는 뭘까요? 브라마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금욕이에요. 금욕. 섹스, 성이 뭐라고요? 네 번째로 까르마를 많이 쌓는 일들이에요. 다섯 번째가 뭘까요? 스토커. 뭐예요? 스토커가 무슨 범죄일까요? 아니, 지성인들이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해요? 지금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싶죠. 날씨가 더우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죠. 스토커가 무슨 범죄예요? 예? 그 사람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토커가? 스토커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브라마짜리야 아파리그라 따라해서 아파리그라 무소유. 소유하려고 생겨서 하는 게 다섯 번째 까르마예요. 그 외에도 까르마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법원에서 땅땅땅 사형 무기징역 하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살인.
그쵸? 그리고 가장 높은 게 강도, 이런 거잖아요. 그쵸?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로 받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남을 기망해서 사기치는 일들. 그쵸?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잡범이라 그래요. 이걸로 해가지고 감옥 가면은. 그 감옥 가도 구박받아요. 강간, 불륜, 요즘 이제 없으니까 그건 됐어. 그쵸?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이제 스토커 이런 거예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 아까 훔친다고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거예요. 훔치는 것을 내게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것이 훔치는 거고, 소유라는 개념은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가에서 니야마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이제 설명을 또 하겠지만, 첫 번째가 짜떼야. 순수, 청결, 순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순수, 샤오차. 순수는 어때요, 여러분들? 뭘 여러분 순수하다고 표현을 해요? 아, 쟤 참 눈도 맑고 참 순수하다. 어떨 때 여러분 그런 걸 표현해요? 만두는 순수하지 않아요. 먹을 거 봐라. 얼마나 환장을 하노. 제가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뻥치지 마세요. 보기는 하얘 순수한 것 같지. 순수가 뭐예요? 디스가 뭐예요? 영어로 디스. 담배 디스랑 똑같아요. 어? 이것 디스 이제 할 때 디스 아니고요. 담배가 디스라는 예. 순수예요, 순수. 디스가 담배가 순수예요. 그게 그래. 그 애들이 순수하다고, 순하다고 디스라고. 웃기죠? 담배에다가 순하다고 디스라고 붙여놓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라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순수하다. 이익이 없는 삶. 여러분이 행동을 하는데 이익이 없이 행위하면은 순수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 이거 욕심있게 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은 순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쁘게 하고 깔끔하게 목욕하고 샤워하고 이쁘게 하고 화장하고 노는 것들은 순수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남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노면은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좀 젊어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노면은 그건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데는 순수가 안 붙어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순수가 첫 번째, 내가 순수해지면은 뭐가 없어져요? 내가 깨끗해요. 그럼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사라져요? 폭력이 사라져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폭력이 사라진다. 맞잖아요. 다른 사람 관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폭력적으로 돼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가 쌈또샤예요. 뭘까요? 만족이에요. 만족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대화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하고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만족하는 사람들은 말 자체가 다르게 나와요. 언어가 달라요.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만족 못하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늘 뭐예요? 불평, 불만, 좋게 보는 게
한 개도 없고 다 나쁘게 보고 뭐 이런 게 나오죠.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가 타파스예요. 고행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데 가지면 안 되죠. 그걸 참아요. 나는 더 많이 갖고 싶은데 그 적당함을 인지하고 끊을 수 있는 것. 이게 타파스, 고행.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고행이라고 번역해요. 뭐 수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고행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뭐라고요? 훔치지 않는 것, 훔치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타파스예요. 네 번째, 스바트야야. 뭘까요? 학습이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것은 뭐라고요? 공부하려고 하면은 위에 브라마짜리아가 돼야 돼요. 브라마짜리아가 뭘까요? 금욕이에요. 성적인 에너지를 아껴서 그걸 가지고 용맹정진하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순서가 틀리면 안 돼. 이거는요, 나중에 시험 놓을 때, 적을 때요. 왜 그러냐면 이 아래 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까르마가 많이 쌓이는 순서대로 적혀져 있고, 밑에는 까르마 그 위에 있는 순서대로 그것을 뭐라고 해 닦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가에서는 나중에 경전을 읽어보면 나오지만도 여러분이 이게 일어나면은 거기에 반대적인 급부를, 까르마를 많이 쌓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개발하면은 여러분들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까르마가 안 쌓인다, 이렇게 요가 경전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 좋은 방법이라고요. 여러분이 이거는 까르마를 많이 쌓는데 막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반대적인 급부들을 개발시키면은 그것이 약해져요. 오케이? 다섯 번째가 이슈바라 프라니다란이에요. 뭐냐면은 신과 함께. 자,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신성이 만들었어요. 신이 이러면은 이게 1인칭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헷갈려해요. 그죠? 신성이 만들었어요. 신의 힘으로, 신성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누구 거예요? 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잠시 소유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이 건물의 상가의 실정도 누구 거예요? 신의 이름 거예요. 신의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라고요? 내가 요가하고 나는 동안에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죠. 다 신의 이름으로 신의 것이에요. 오케이? 육체도 내 안에 있는 영혼 거예요. 잠시 빌려, 영혼이 거할 수 있도록 잠시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 육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신과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바다에 던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다에 한 방울이 물방울이 들어가면은 내가 바다고 곧 바다가 나예요. 맞아요? 그럼 이 우주의 신성이랑 내랑 합의를 하면은 이 모든 우주의 삼라만마의 만물이 다 신의 것이니까 내가 신과 하나니까 내 게고 신의 것이고 신이 곧 내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재산이 내 재산도 내 거고 남편 재산도 내 거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죠? 다 신의 이름으로 신의 것이라고. 이걸 이해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뭐냐? 샹키아 철학에서는 신은 프루샤와 프라그르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 신은 누구냐 하면은 프루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루샤와 프라그르티의 균형을 딱 잡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둘이 접속을 통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두, 일로 와. 내가 또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한 번에 여러분이 알아먹고 나면은 내가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알아들었는데 내가 또 하고 그러면 잔소리잖아. 그런 짓은 나 또 안 한다고. 나도 입 아파. 진도도 나가야 되고.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루샤와 프라그르틱은, 샹키아건 이 두 개가 딱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가 신의 상태라고, 신성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는 오마이갓, 유일한 하느님이 모든 것들 천지창조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케이? 요가도 이슈바라 프라니다라니 신이 하나예요. 근데 이 신이
두 개의 몸으로 샹키아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두 개의 몸으로 해서 다원의 신으로 발전돼서 해서 요가는 이슈바라는 이론론적 프루시아 프라그리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원론적 신을 무수하게 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영혼으로 다 왔다 해서 다원 이론론적 이원론적 다원론을 주장하는 게 요가의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이론론이에요. 오마이갓 하느님 하나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각 종교는 이런 논을 많이 지창하는데 나중에 내 안에 신성이 있다 그랬죠. 나는 깨달았어요. 그럼 나는 곧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 지금 기독교에서 다 지가 이만희부터 시작해서 지가 다 그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지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지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다음에 오는 다음 시대에 올 부처 이름이 뭐라고요? 혹시 알아요? 다음 시대에 올 부처. 지금 붓다잖아요. 붓다가 오기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오기 전에 부처는 빠드마 부처였어요. 빠드마 붓다였어요. 빠드마가 뭐예요? 연화 부처였어요. 연꽃으로 하시는.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보면 연꽃이 빵빵빵 피는 이유가 부처님이 태어나 일곱 발자국을 땅땅땅 걸으니까 연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화신이라고. 그 연화 빠드마 부처의 화신이 누라고요? 고타마 시타르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연꽃대 화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꽃이 빵빵빵 일곱 발걸음을 걸으니까 연꽃이 일곱 개로 빵빵빵 피어났다고. 인도의 일곱 개의 차크라설이랑 아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개의 차크라가 땅땅땅땅땅 다 폈다고. 열린 상태로 태어났다고. 불교도 요가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그 철학 위에 불교의 연기법이라는 그 사상을 감미시켜서 사람에게 전하고 있고, 불교의 모든 수행 방법의 90%는 다 뭐라고요? 불교가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90%가 다 뭐라고요? 바로 요가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깨닫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만트라 요가예요. 만트라 요가가 뭐예요? 옴 브루 부바스와. 그래서 절에 가면 마하반야바라 밀다신경관자제보살 행심반야바라 밀다신경 관자제보살 이렇게 해야죠. 만트라라고. 이게 소리를 통해서 계속 주문을 외움으로써 그 함축적인 용어를 외움으로써 뭐라고요? 이거 열심히 설명하고 알아듣겠냐? 뭐 경전을 읽고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 이거는 열심히 해라. 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틀렸어요. 주문은 발음이 정확해야 효력이 있어요. 아떼 빠라떼 못디사바하 이렇게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제 바라성 아제 모찌 사바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문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에너지의 파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들어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못 깨달는 거예요.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까고 스님들이 내가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스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고집 센 스님은 그러나 저러나 똑같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님도 그럼 그렇게 없어. 그래서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스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스님이 겁나 기분 나빠하대. 근데 그 스님은 내만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에 대한 반박을 못 해요. 합리적으로.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쎄카야 돼. 고함 지르고 화내고 내가 맞다 그래야 되고 똥꼬집을 부려야 되는 거라. 여러분 주위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씩 하다 보면 내가 알아서 이야기해 주면은 똥꼬집을 부리죠. 내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뭐 당뇨에 좀 안다고 뭐 그저 치다가 나중에 내 말 쫙 이야기 듣더만은 네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노는 거라. 그럼 이제 심화인 거라.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걸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 뭐라고요? 나는 가르쳐 줬다고. 자기가 이해를 못 했는 거라고. 다음에 죽고 해서 이제 그것들을 알고 나면은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했구나 라고 인지하겠지요. 그리 되는 그런 삶은 살지 마요. 일단 제가
최대한 그동안 거짓말을 많이 쳤는데 오류를 많이 범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오류를 많이 범했는데 거의 다 30년이 넘으면서 수정을 다 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냥 내가 이야기하면은 아 그건 그 법이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수준이 올라왔을 때 쌤 그거 아니던데요 이런 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저만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저는 34년을 했다니까. 이 공부를. 내가 이거 강의를 지금 기본으로 몇 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으로 45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똑같은 강의를. 여러분이 45기잖아. 이 강의를 45번 들었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나한테 와갖고 선생님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나는 오늘도 떠듭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걸 반대시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근데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내 이야기, 지금 하는 이야기에 반대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걸 다시 쪼목쪼목하게 설득을 하는데 여러분은 맨 마지막에 화를 내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 들려, 나방, 이렇게. 여기서 아니고, 요 4층에서 하다가 4년 전에 올라왔어요. 5년. 그 다음에 저쪽에 이 편안내과에서 5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이, 큰 사거리 농협 옆에 그 시민연대에 있는 그 옛날 이수동 방사석가 4층에서 6년 했고요. 그 다음에 구방송국 뒤에서 5년 했고요. 경주에서 5년 했고요. 경주. 대체 요가 학원 오픈한 데는 경주예요. 여기 4년째. 이제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요가 학원은 내가 이 마지막 학원이에요. 근데 이걸 정리하면 요가 학원 안 할 거예요. 이 건물에서는 4층에서 5년, 여기 올라와서 4년, 7층에서는. 그래서 제가 뭐 100% 내 건 아니에요. 농협 건데, 농협에서 빌려서 축산 농협 건데, 내가 지금 빌려 쓰고 있어요. 자. 그냥 스폰지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해를 다 하고 난 뒤에 나는 그걸 반댈시에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암까라 자의식이 발동해서 핵존심,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쎄굳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한테는 표현을 하자면. 자, 그래서 프루샤와 프라그르틱이 있는데요. 프루샤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힘이 있어요. 그게 지바, 조띠, 프레마라 그랬어요. 프라그르틱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은 뭐라고요? 샤트바, 라자스, 타마스예요. 이 둘이 접촉을 딱 통해 갖고 돌아왔는데 프루샤는 맛보고 물러나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딱 있어요. 근데 샤트바 야가 뭐라고 프라그르틱 야가 전멸을 했어요. 이게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깨져갖고 샤트바 라자스 타마스 하는 데서 타마스 하는 데서 공풍하수지가 나왔어요. 그 공풍하수지가 갖고 있는 미세한 요소가 음촉색미양이에요. 그 음촉색미양을 인지하기 위해서 인지하는 기관이 귀, 피부, 눈, 혀, 코가 만들어졌고 인지하고 나니까 붓띠하고 암가라하고 마나스가 작동을 해가지고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게 5가지 행위기관이 나왔어요. 들음으로써 말하는 거, 촉감을 느낌으로써 만지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보면서 걷는 거, 맛봄으로써 생식 능력은 또다시 이야기하려면 7개의 다투 이야기해줬죠? 슈크라, 정자와 난자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행위하는 기관이 섹스잖아요. 성이잖아. 그래서 행위기관이 섹스라고, 성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먹음으로써 뭐라고요? 냄새 맡음으로써 배고픔을 느끼고 먹음으로써 연동운동이 일어나고 소화배설이 일어난다고요. 소화배설하고 똥을 누고 배설하고 하는 데까지가 뭐라고요? 5가지 행위기관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똥오줌, 얘는 똥오줌 가려야 못 가려요? 예? 반마 가려요. 그쵸? 얘는 화장실 가서 오줌을 쌀 때도 있지만 화장실 아닌데도 오줌을 쌀 때도 있어요. 그쵸? 밖에 나가서 노산방뇨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얘들은 법을 이야기해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지해서 붓기가 없기 때문에 얘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신 집에서 싸는 건 인간이 불편하니까 교육을 계속 시키고, 이 싫다, 여기서 누우면 안 된다 하니까 산책 듣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싸는 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밖에 나가서 싸고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굳이 집은 지 영역인데 여기다 영역 표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들 오줌 쌀 일이 없어요, 집에서. 사실은. 밖에서 사는 애들은 지 영역 표시하고 오줌 쌀 때 되면 집에서 안 싸고 집은 지 영역인데 싸놨는데 오줌 냄새가 늘 있는데 그럼 밖에 가서 싸죠. 지 영역으로. 지 바운다리로. 사자가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단순하잖아. 이 개는. 강아지 얘는 너무나도 단순해. 인간은 그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은 단순해요. 사람은요.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행위기관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행위기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행위를 함으로써, 말을 함으로써, 들음으로써 그냥 말했어요. 찌꺼리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잖아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결과가 일어나자. 누군가 상대방을 위해서. 혼자 할 때는 별로 결과가 안 일어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요? 까르마가 일어나잖아. 쌓이잖아.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애들은 잔소리 할 때도, 그래서 말할 때 애들 야단칠 때도 잘 쳐야 된다고, 현명하게. 왜냐면 애들, 자녀분들이 많이 컸으니까 못하겠지. 지금 애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들 영화들 보면은 그 깡패들이 이쁜 여자 만나갖고, 순수한 여자 만나갖고, 걔가 전선해가지고, 그죠? 깡패짓 안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들 한 번씩 영화에 보면 한 번씩 나오죠? 제가 노래방 가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피아노예요, 피아노. 내생에 봄날은 간다. 비린내 나는 부둣가를 내 세상처럼. 그 피아노 주제곡이잖아. 조재현이하고 깡패가 걔가 전선한 이야기잖아요. 뭐 때문에 걔가 전선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자, 여러분들 남녀 칠시의 부동석 들어봤죠? 7살이 되면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미 다 알아요. 요즘은 5살만 되면 알더라. 피터가 빨라져가지고. 옛날에 7살이라 그랬거든요. 교육을 많이 못 받고 할 때 7살 정도만 되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딱 된대요. 이 마음이.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트랜스젠더가 없었어요. 그쵸? 명확하게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명확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 번씩 병금녀, 등겸녀처럼, 금병매처럼 태어나는데 트랜스젠더로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 생식기가 같이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성기가 있는데 낭심이 없어요. 낭심이 질로 변형되어져 가서 암수, 자웅이 하나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옛날에 그 사람이 금병매라고 중국에서 고전에 놓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잔데 남자의 생식기가 달려 있으니까. 동방불패. 그런 떼내고 해서 그런 트랜스젠더고, 동방불패는 트랜스젠더의 시초고, 자기 스스로 거절을 해가지고 무슨 이름이 뭐죠? 벽사근법 아니고 동방불패가 뭘 익힌노? 그 근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이 거절을 하고 그걸 이렇게 내시가 돼야. 원래 그 무술이 궁중에서 옛날에 오내시, 중국의 그 내시 세상을 이뤘던 그 시대에 내시가 하던 무술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려면 곤란하고. 저도 중국 무협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재밌고. 자,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들이 개념이 없으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까르마가 쌓이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들으면서 말하는 까르마를 쌓잖아요. 봄으로서 아이고 내가 내 다리를 잘라야지. 김유신은 말에 목을 치죠. 그 이야기 알죠?
그것처럼. 내가 걸어갔는 게 아니지만 말이 걸어갔지만 매일 갔는데 말은 얼마나 잘했는 거예요. 제가 김주신이가 매일 놀러 가던 기생집에 좋아하던 애랑이 찾아러 갔는데 매일 가니까 야 가자 이러면 뭐 졸든지 안 졸든지 거기 딱 가야 되는데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지 마음은 집에 가고 싶은데 말이 거기 듣고 왔다고 열받는다고 말에 목을 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랑 똑같아. 훔쳤는데 네 오른손을 훔쳐서 왼손을 훔쳐서 해서 왼손을 훔쳤다 그러면 왼손 손목을 자르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손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마음이 문제가 있으니 목을 잘라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무식 단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근데 물론 한비자가 이야기했던 한비자 알아요? 한비자가 웬 사람이에요? 중국의 재상 이름이에요. 철학자 이름이고. 한비자. 진시 황제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한비자가? 사람들은 사람들이 왜 법을 안 지키지? 좀 잘 지키지? 이러니까 법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세게 하면은 지킵니다. 우리 만약에 속도 위반하면은 800만 원씩 물리면은 700만 원씩 물리면은 올라갈 때마다 100만 원씩 물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연 속도 위반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왜 7만 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속도 위반을 하고 세금을 물게 할까요? 살인을 하면은 살인으로, 사기를 치면은 전재산 몰수, 사기 쳤는 기간만큼 감빵. 이러면 사기 칠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럼 뭘로 갚아야 된다고요? 죽인 거랑 똑같은 거라고. 사형. 자, 그렇게 하면은 사기 칠까요? 안 칠까요? 부동산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 칠까요? 안 칠까요? 재수 없게도 뭐라고 지금 부동산 1000채를 임대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임대업 해가지고 부도나고 빵 터뜨리고 날아가는 놈이 돈팅가 묶고 날아간 놈이 그게 누가 한 사람이 그 전세금을 못 받아갖고 자살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사기 혐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살인 혐의라서 그렇게 법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오케이. 나도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들키려고 정말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 여행을 하면은 인도에서 강간범은 사형이에요. 그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인도 여행할 때 그렇게 소대나시 민소매 입고 나가면 안 돼요. 인도는 어깨를 보면서 오 섹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깨를 드러내면은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여자들은 다 사리, 어깨를 가리는 옷이 부처님도 그렇고 다 살이잖아요. 어깨를 가리는 옷들이잖아요. 어깨가 섹시함의 상징이에요. 오케이? 우리 한국 사람 모르고 인도의 검은날, 시바가 눈을 감은 날은 인도 남자들이 참 순하거든요. 근데 그날 밤은 연애하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어깨를 싹 드러내고 나와요. 그건 다 나 꼬시세요. 나한테 대시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여름철 덥다고 소리나시 입고 나갔다가 뭐라고요? 봉변을 당한 경우가 인도 남자들이 막 드러내니까 뭐라고요? 봉변을 당해요. 싫다고 미친니? 왜 이래? 하다가 뭐라고? 에이 좋으면서 네가 어깨 드러내고 왔잖아. 이래가지고 뭐라고요? 쭉쭉거리다가 뭐라고요? 남자애들이 흥분하면은 강간하게 되면은 그거 들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인도 사람이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나눠지는데 일본 사람이면 괜찮은데 한국 사람이면 죽여요. 한국 것들은 독하거든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안 봐주거든. 그럼 신고하면은 저들 잡히면은 사형이기 때문에 죽여요. 만무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기생강강, 남자 기생강강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민소매 입고 나오거든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에는 인도 애들이 그 캐시미르 지방 애들, 북인도 지방 애들, 브라만 애들 보면 정말 강면 아그리파처럼 정말 잘생겼어요. 애들이. 정말 조각같이 생겼어요. 눈 크고 속눈썹이 길고 정말 머리 곱실곱실하고요. 정말 잘생겼어요. 걔들 현지남으로 와서 돈 많잖아요. 와서 한 달치 두 달치 듣고 살다가 뭐라고요? 내삐고 가고 이런 많이 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그래요.
일본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다 순종적이게 가면 지 돈 주고 사귀는 남자들이니까 스폰 남자들이니까 일본은 다들 남자들이 너무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저 그게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 남자들 좋다고 이야기하는 일본 애들 열광하는 이유가 시집 오겠다고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일본 남자들이 그동안 아주 가부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 다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사실을 표현하면요. 그렇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우리나라만큼 여성 인권이 강한 나라가 없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창고, 금고 열쇠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안방마님 갖고 있었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억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지식의 확장이라는 것은, 중국인다 생활력도 강하고 센데 힘은 다 남자들이 갖고 있어요. 권력은. 돈도 벌어오는 건 남자고. 여자에 대해서는 뒤 외에 다른 여자를 사귄 데서 갖고는 어마어마하죠. 중국들은 뭐 첩도 들은 것도 있잖아. 근데 그 첩 세월은 확실하게 마님이 잡죠. 본마누라가. 황제도 봐요. 황후가 있고 세컨드 있는데 그 뭐 끊임없이 암투하고 하더라 아이가. 봤죠? 척척왕후 이런 사람들은 왕비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왕 다음으로 더 강해. 왕이 일찍 죽고 나면 아들이 적으면은 우리가 이게 섭정을 하죠. 대리 형정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권력은 중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돈에 대해서는 중국 여자들이 우리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나라고 이야기하는 육체, 의식, 영혼을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대답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까르마가 덜 쌓이는 이유, 쌓이는 원인들이 야마에 있고 그걸 닦아낼 수 있는 게 니야마에 있어요. 아시겠죠? 요가에 그래서 이 철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붓디 앙까라 마나서 이것은 프라그리틱 순수 물질로부터 나왔는 거예요. 근데 지바 조띠 프레마 생명의 힘, 빛의 힘, 사랑의 힘은 프루샤 순수 정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우리는 내 안에 영혼이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는 거라고요? 프루샤로부터 왔는 거야.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뭐라고요? 우리가 의식하고 육체는 어디로부터 왔는 거예요? 프라그리틱으로부터 왔는 거예요. 프라그리틱으로 왔는 화신이에요. 이해가 좀 어렵죠? 나봐요, 나봐. 지금 책 안 보니까 나 좀 봐봐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내가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철학을 여러분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부적인 세부 사항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 있으면은 내 안에 나는 육체와 의식과 영혼이 있어요. 또 그걸 다시 5개로 틀로 또 만들어가지고 청을 해서 안나마야 코샤, 빠나마야 코샤, 마노마야 코샤, 비가나마야 코샤, 아난다마야 코샤란 내 안에 또 들어오면 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청을 또 이 세 가지 몸을 청을 다시 나눠 놨는 거고 난 이제 아난다마야 코샤에 있는 그 안쪽에 가면은 따로 쉘프 그 안에 영혼이 있다고. 그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 요가의 수행이고 그것이 사마띠, 삼매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 가지의 육체, 의식, 영혼.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주로 이 의식의 바다에서 육체를 이용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기 까르마가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쌓이니까 이 영혼은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파괴시키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변형시키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 물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는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덮개를 덮어버리면 안에는 있긴 있는데 밖으로 못 드러나요. 여러분이 못 느껴요. 그 덮개가 뭘까요? 서진쌤, 그 덮개가 뭘까요? 그게 까르마. 그게 업이에요. 아까 업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업은 뭐라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거. 덜 고통스러운 건 안 쌓여요. 매우 고통스러운 거. 앉아. 엎드려. 매우 고통스러운 거.
이게 여러분들 영혼을 덮개가 덮여져 가지고 때가 타 가지고 빛이 밖으로, 영혼의 빛이 밖으로 못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가는 그 덮개에 덮여져 있는 까르마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닦아내는 일을 하는 게 요가예요. 육체에 쌓여있는 흔적을 지우는 지우개가 뭐라고요? 샤트까르마, 내 몸을 정화하는 6가지 행법이며 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아사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쌓여있는 까르마를 지우는 방법은요? 메디테이션, 시안, 드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명상. 명상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까르마를 닦아내는 방법이에요. 육체에 있는 까르마는 아사나하고 샤트 까르마하고 단식하면은, 그리고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일단 안 쌓아야 돼요. 쌓으면서 맨날 닦으면 뭐예요? 맨날 죄 지으면서 뭐라고요? 죄를 쌓으면 뭐하냐고. 계속 짓는데 짓는 속도가 빠를까요? 닦아내는 속도가 빠를까요? 짓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계속 삶을 살면서 내가 내 지금 희열에 나고 지금 여기에서 삶을 바꾸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못 닦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번 생이 안 되면 뭐라고요? 또 다음 생일날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이 짓을 하는 거고. 나 그만하려고. 난 지금 29,871번 태어났는가 봐요. 나는 이제 3만 번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3만 전에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얼쭉 다 닦아가요. 나는 깨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 생을 안 살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고 윤회하고 싶지 않아요. 윤회를 끝내고 싶어요. 이 육체의 털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깨어나는 일들을. 또 이 생에 이렇게 해서 또 못 깨달으면 뭐라고요? 다음 생에 또 이 짓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때는 결혼도 하고 아도 낳아보니까 안 되네. 그럼 대가리 깎고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결혼도 안 하고 아도 안 놓고 살아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끌리고, 그게. 태어나면은. 여러분이 이제 살짝 발 담궜어요.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생에 좀 많이 닦고 가요. 내 있을 때, 내가 가르쳐 줄 때, 또 다음 생에 또 하고, 또 내한테 또 가르쳐 주라 그러지 말고, 이리 앉아갖고, 그런 인연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인연의 고리를 타고. 그래서 뿌루샤가 가지고 있는 힘, 생명의 힘, 밑에 힘, 지바, 쪼띠, 프레마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그르틱이 갖고 있는 힘은 샤트바, 라자스, 타마스고요. 왔다, 삐따, 카파고요. 공기, 불, 물이고요. 프라나, 데자스, 오자스예요. 책에 있죠? 이제 지금 책을 봐야 돼. 책을 봐야 될 때는 물 마시고, 책을 안 봐도 내 눈을 봐야 될 때는 책 보고 있고,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강의를 하는 거하고, 여러분 고개 숙이고 있는 강의 혼자 막 뜨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나 좀 봐라고. 지바, 조띠, 프레마, 프라나, 데자스, 오자스, 공기, 바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공기, 불, 물. 이 트라이앵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공간하고 땅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바뀌면 큰일 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늘 아래 살죠? 우리 애들도 서울 하늘 아래 살아요. 같은 하늘 아래 살아요, 안 살아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거예요. 땅 밟고 사는 사람들은, 발바닥에 땅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 만두하고 다, 그쵸?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오케이. 인지했는 것 같아요. 중요해요. 공기, 불, 바람. 공기를 담아놓는 그릇은 뭐라고요? 왔다예요. 불을 담아놓는 그릇은요? 그릇 이름을 삐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물을 담아놓는 그릇 이름을요? 카파라 그래요. 그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내 몸에 어디 있을까요? 허파예요, 허파. 그 불을 담아놓는 그릇은 어디예요? 소장이에요. 바람을 담아놓는 그릇은요?
흡파라고 생각하잖아. 숨을 쓰니까. 아니에요. 흡파는 물을 담고 있는 거력이에요. 대장이에요. 대장. 바람을 담고 있는 거력은. 그래서 방구 붕붕 끼고 대장에 바람이 잘 불어야 장의 연동 운동이 잘 일어나고 소화 배설이 잘 일어나야 여러분은 건강하다. 변비 안 걸리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샷. 본질적인 생명의 힘이고요. 짓. 내면에 비치며 안 한다. 본질적인 힘입니다. 샷, 짓, 안 한다. 무슨 뜻일까요? 샷. 생명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짓.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의식. 따라서 의식. 찢다가 의식이잖아. 의식이 있고 안 한다는요. 그게 적혀서 선생님이 막 지르는 거예요. 희열이죠. 희열. 희열. 그게 사랑이 돼 있는데 희열이라고. 거기 사랑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 말을 지금 내가 이만큼 떠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느낄 때 뭐가 일어나요? 행복이죠. 결론은. 여러분이 왜 사냐고요? 태어나는 거는 내 의지대로 안 태어났다고 사람들 이야기는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이 찾아왔는 거예요. 엄마 자궁으로. 내가 좋아하는 에너지에 맞춰서 엄마 자궁으로 태어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밖에 가 계시다가 집에 잠시 땅 팔아가지고 작업하려고 땅 팔아로 내려왔다가 잠시 우리 엄마랑 하룻밤 자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생겼다고요. 할매가 싫은데 합방시켜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참 치사하지.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 인생은 남편이 집 나가갖고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집 나가기 시작해갖고 거의 집에는 안 들어오고 살았고, 내가 태어나고 난 뒤에부터 아버지가 그전에는 바람을 피웠는데 가정은 안 꾸렸었는데 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석 달 뒤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둘째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내랑 여동생이랑 3개월 차이에요. 우리 여동생이 2개월 차이구나. 2개월도 안 되겠다. 난 11월 5일이고 여동생이 1월 17일이니까 난 69년 11월 5일생이고 내 여동생은 70년 1월 17일생이라고. 이복동생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자녀가 아니 우리 형제가 5형제고요. 내 밑에 이복동생이 둘이가 있고요. 그 다시 또 이복동생이 둘이가 있어요. 배다른 이복동생이. 우리 새엄마가 둘이나 되죠. 네, 5명, 2명, 2명 이렇게 되죠. 옛날에 뭐 부끄러워서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는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한테 까르마였거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 근데 이제 엷어졌어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농약 먹고 죽자 그럴 때도 억수로 내한테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엷어졌고, 엄마가 젓가락 꼽아가지고 뭐라고 대가리에 젓가락 꼽고 특공된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 밥 먹다 젓가락을 확 던지고 꼽혀가지고 피 흘리면서 젓가락, 예? 저금통 털어가지고 친구들의 맛있는 거 사 먹어가지고. 근데 그때 내가 저축왕상을 받았어요. 돈을 좀 써보라 하지. 그래. 돈을 한 개도 못 쓰게 다 월급 받아오면 신문 배달했거든요. 월급 받아오면 다 적금 들으라고. 난 돈 벌었으면 좀 써야지. 우리 엄마가 잘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저금통에 있는 거 털어가지고 돈 쓰지. 그 본질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자스라 안 한다라는 것은 희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사는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희열에 차받는 적이 있어요? 쌤, 나봐요. 언제 희열에 차봤어요? 기억나는 희열 없어요? 여러분 출산하고 아기 안았을 때 그 희열 없었어요? 언제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리고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막 그 사랑을 확인되고
막 애절했는데 막 했을 때 희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국회의원 안 해봤을 거다, 이가. 국회의원 막 하는데 막 4번 나와 떨어지고 5번째 막 됐을 때 그 희열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저 인도 가가지고 2개월 동안 인도 있었는데, 인도 있다가 또 한국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와이프랑 공항 집에 와서 만나고, 그 첫 번째 날 2개월 만에 부인을 안 뜬 그날 그 희열은 첫날 밤처럼 짜릿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는 그 희열이라는 것들의 단어들은, 여러분 과연 삶은 여러분이 삶에서 희열이 일어나고 있냐고.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쳐가지고 나중에 자격증을 따면은 사소한 희열은 일어나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안 한다라고. 희열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이 희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착각하게 돼요. 고통을 즐거움으로 잘못 오인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즐거움으로 잘못 오인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마약. 와, 또 부산에서 또 6천만 명이, 6천만 명, 몇 킬로도 발견됐나? 대한민국. 우리나라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알아요? 나 우리 딸한테도 맨날 부탁합니다. 딸아, 마약은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지금 내가 설명할 것처럼 설명을 해요. 마약은 할 때는 기분이 참 좋을 것이다. 행복하고 짜릿하고. 근데 그것들에 한 빠져나면 그 외에 나머지 일들은 이제 자극적이지 않고 짜릿하지 않다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우리 재벌집 자제분들, 정치인들 자제분들이 마약을 하잖아. 그 마약만 할까요? 예? 다 하겠지가 아니고 마약만 할까요? 마약을 하고 뭘 할까요? 섹스예요. 아, 그냥 그 사람들은 섹스는 자유롭게 뭐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가능하겠죠?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홀라당 넘어오겠지요? 표현을 하자면은 돈이 많으니까 약간만 꽂히면은 홀라당 넘어온다고. 맞잖아요. 근데 그 섹스가 재밌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없어요. 더 자극적인 걸 찾는 거라. 마약을 하고 하면요, 거기 오는 오르가즘에 10배가 일어나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지면은 그것은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예? 그게 아니.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15분) 되면 시작하겠습니다.